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자, 오늘 바로 또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편에서 우리 지정제가 무엇이고 지정갱신제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인 기본 구조와 업무 절차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 보고 넘어오셨으면 진행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2편에서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또 넘어가서 뭐를 말씀드릴 거냐면, 자, 심사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들 시청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그럼 심사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지정제 갱신 내년 당장 2025년부터 이 갱신대에 대해서 심사 기준이 뭐냐면, 자, 서류적인 서류 심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쉽게 말하면 행정처분 받았어? 휴폐업 반복했어? 평가 결과 어떻게 됐어? 이게 지정갱신제 서류의 가장 큰 핵심 점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자, 시설 및 인력 기준 해가지고 이건 당연히 기존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 자, 급여 제공 이력이라고 용어가 좀 헷갈리잖아요. 급여 제공 이력은 뭐야? 자, 서비스를 제공한 너의 이력, 즉 경력이죠. 근데 여기에서 행정처분이라든가 기간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휴폐업을 반복했느냐, 이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서비스 안정적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정갱신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시, 감점을 마시게 돼요. 감점을.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휴폐업이 이제 반복이 되고 평가 이력, 이런 평가 거부 목적의 휴폐업 평가 여부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자, 서류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자, 행정처분, 휴폐업을 반복했다. 이 휴폐업의 반복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냐를 공단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이런 게 없었다면 걱정 전혀 안 하셔야 됩니다. 지정갱신제에서. 자, 평가 이력도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최하 등급 평가를 2번 연속 받았냐 이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평가를 이제 저도 한 15년 지금 하고 있지만 최하 등급 연속 2번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든 요양원, 그 시설이든 정말 그 정도면 기관 운영에 있어서 정말 많은 거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린 행정처분을 우린 받은 적 없네, 휴폐업도 우리 대표자 한 적이 별로 없어, 평가도 그래도 우린 D까지는 나왔는데, 그리고 근데 최하가 한 번이었고 그 다음은 최하 아니었다 하시면 지정갱신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들어갔다면 그러면 지정갱신대에서도 심각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서류심사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부당청구예요. 자, 내가 부당청구를 해서 과태료를 맞았거나 환수를 맞았다는 얘기죠. 벌금을 맞았거나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맞았다면 이 또한 기관갱신에서 불이익을 감점 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급여를 부당청구했거나 노인학대는 평가에서도 보면 2단계가 떨어져요. 내가 아무리 점수로 최우수 A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노인학대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받았다면 2등급이 떨어져서 C등급입니다. 그만큼 공단에서 노인학대는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이런 노인학대. 그 다음에 우리 요양원 입소시설은 워낙 재무회계를 충실하게 예전부터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재계기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재무회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제가 기관에 들어가 보면 재무회계가 아직까지도 그냥 맡기고 확인을 안 하세요. 근데 재무회계가 만약에 엉뚱한 업체에 맡기고 계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면 이번 지정갱신에 대해서 아까 1편에서 제가 심사위원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굉장히 자세하게 봅니다. 금액 수치 하나 틀려도 뭐라고 아마 지적을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적받으면 뭐라고 하셨죠? 서류 다시 바꾸 맞아가지고 다시 해갖고 와야 됩니다. 바꾸란 말 죄송해요.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조사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평가 거부. 예전에는 평가 거부한 기관도 많았어요. 이런 게 무슨 평가냐고 하면서 안 해. 근데 아마 그런 게 많지 않을지만, 자, 조사 거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보건복지부나 공단에서는 질적 수준을 담보를 못해. 따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지정갱신을 할 때 불이익을 줄 거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서류심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냐, 근데 이 행정처분에는 부당청구를 했는지, 노인학대를 받았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재무회계 규정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평가 거부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는지가 이 서류심사, 급여제공 이런 행정처분에 모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면 운영규정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보는데 지자체별로 이게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평가 기준에서는 운영규정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쭉 들어가면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별도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저희 사무실에서도 가끔 전화합니다. 인허가 서류 저희한테 서식을 구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꼭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지자체별로 보는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지자체에 맞게끔 구성을 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 기준이 뭐냐면 자, 아까 말 지정갱신제에 대한 법안 시행하면서 자, 사업계획서라든가 운영규정 그 다음에 또 뭐 급여제공 지침이라든가 이런 기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안내해 드리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자체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기본 매뉴얼은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정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제가 면접 본다고 했잖아요. 그 면접 볼 때 탈락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해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평가 기준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평가 기준대로 하시면 돼요. 평가 기준대로 한다면 충분하게 적합 여부가 안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저 사업계획서가 중요한 게 저 예산서가 들어가잖아요. 예산서 수치 결산서랑 굉장히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재무회계 규칙 업체도 선별이 될 겁니다. 이 선별을 재무회계 규칙 우리 평가는 결과가 3년 뒤든 올해 만약 의뢰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평가를 잘해주는 업체야 아닌 게 바로 나와요. 근데 재무회계는 단 한 번도 그 기준이 안 나왔어요. 그냥 저희가 재무회계 잘해줍니다 하면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지정갱신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재무회계 업체들도 아마 이제는 구분이 지어질 겁니다. 아 여기는 그냥 겉으로만 해줬구나, 여기는 정말 노인장 장기간 기간에 재무회계를 잘 알고 해줬구나를 따라서 반드시 이제는 재무회계 규칙도 재무회계도 잘 아는 업체 하셔야 돼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업체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협회라든가 많이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재무회계도 이제는 잘하는데 그런 쪽에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서 또 보는 게 뭐냐면 차입금 사전 신고예요. 뭐냐면 기관 설치 목적에서 차입금액, 차입금액은 뭐냐면 내가 기관 운영에 돈이 부족하니 내 돈 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차입 사유 및 용도, 상환계획 방법 등에 관한 장기요양기간 차입금 사전신고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전신고라든가 이런 것들 잘 돼 있는지, 부채 비율 준수 여부라든가 상환계획이 적절한지 등도 결국 이게 다 회계적인 부분으로 얽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소위 말해 평가 전문가인데 이제는 재무회계도 전문가가 선별이 될 겁니다. 재무회계는 단 한 번도 누가 전문가인가지를 선별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재무회계 감사를 회계감사를 맞아야 내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정갱신제에서는 회계감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심사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이 통과가 돼야 돼요. 따라서 반드시 이런 재무회계 규분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시즌2에서 제가 넘어갔던 게 뭐냐면 자, 이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지자체별 심사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자체별 이게 평가도 우리 그러잖아요. 평가 매뉴얼이 있으면 평가관들마다 보는 시간이 달라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이걸 왜 여기에도 도입하냐고요. 왜 지자체별 이건 뭐냐면 지자체별의 권한을 강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뭐냐면 그럼 지자체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야 이거 안돼 하고 계속 이거를 돌려보낼 수 있는 사유가 돼버렸어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평상시에 지자체에 잘 보이세요. 지자체에 너무 막 이렇게 막 힘으로 막 부닥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자체 지정권자죠. 지정권자, 우리 지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지정권자에게 속된 말로 찍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서류심사를 봅니다. 그러면 이 서류심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행정처분.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정갱신에서 재지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서류심사잖아요. 그 다음 현장심사인데 그건 원래 우리가 잘해요. 그잖아요. 그럼 서류심사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행정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처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당청구나 무회계 규칙 위반,
결산 미승인 이런 것들 또는 평가 조사 결부 등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감점이 들어가요. 근데 이 감점 규정은 약간 지자체마다 다르고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감점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예를 보는 겁니다. 자, 결산서나 보고 승인 또는 인건비 지출 비용 등 시설 운영할 때 재무회계 규칙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됐다면 행정처분 이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원래 요새 새로 지정받으신 분들 아시죠? 점수를 매겨줘요. 점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시만요. 점수가 매겨지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표 보이시죠? 그 설치운영 서비스 제공 능력에서 대표자 또는 장기영의 행정처분 이력, 부당 청구, 노인학대 제외 규칙 위반의 평가 적용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하면 감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대표자 장기간 기간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뭐 업무정지를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감점이. 그래서 휴폐업 3번 이상이면 뭐 2번인지 1번이에 따라 감점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내용처럼 보신 것처럼 대표자 또는 장기간 기간에 기간행정처분 이력이 업무정지 30일에 184일 또는 그러면 감점이 2점이 17점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는 이게 대표자에 의해서 감점, 그 다음에 또 장기요양원 그 안에 있는 근로자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근로자 인당 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근로자가 있잖아요. 그 인당에 따라서 감점이 2점에서 또는 6개월에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2점, 1년을 받았으면 7점의 감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우리 시청하신 분 중에 나 이번에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해가 지정받은 분들은 이거 아마 노이로제에 걸리셨을 정도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점수가 들어갑니다. 점수가 지자체. 근데 예전에 우리 지정받은 분 이거 처음 볼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편에서 이제는 이런 지정에 대한 서류도 내가 분석해서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감점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 내가 지정갱신이 거부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보신 것처럼 행정처분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예결산이라든가 부당청구 평가 이래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표자 기준과 근로자 기준에 따라서 감점 기준이 또 다르고 이걸로 인해서 또 6개월이냐 1년 또 업무정지가 또 30일에서 6개월이면 감점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최대 17점. 또 우리 근로자로 인해서는 감점이 최대 7점인데 근로자 당이에요.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행정처분을 이제 받으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왔다 갔다 했네요. 자, 두 번째 행정처분은 잦은 휴폐업 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이거는 예시로 제가 뽑은 건데 여기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안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의 필요 추정이 되면, 그죠? 잦은 휴폐업 예전에 이거 자랑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식은땀 많이 흘리실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 알아요, 공단에서. 자, 급여 제공 이력이 감점 기준이 보면 현지 조사 시 부당 청구 등 적발 또는 평가의 피가 확인된 경우 휴폐업 한 번 했다. 감점 7점이 어마어마하죠. 아까 부당 청구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인당하면 최대가 7점인데 휴폐업 이력이 한 번이면 7점, 두 번 12점, 그 다음에 세 번을 하면 17점. 그럼 제가 아는 원장님이 17점이겠네요. 근데 내가 소명해야 돼요, 이거. 나는 정말 평가의 피로 내가 휴폐업 한 거 아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해부터 제가 평가 영상 올리면서 이제는 평가를 회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지정갱신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휴폐업 해가지고 대표가 바꿔가지고 평가를 내가 안 받을 거야.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정이 안 돼요. 그러면 갱신이 안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서류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심사 기준에 서류 준비할 때는 첫 번째 행정처분을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예요. 이런 행정처분은 내가 부당청구인지 노인학대인지 또는 잦은 휴폐업에 의해 가지고 내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그럼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런 건에 대해서 감점 기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정심사위원들이 감점을 시켜요. 우리 평가 조사표에 있는 것처럼 감점을 시켜서 그 감점 점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정갱신이 불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행정처분도 난 받은 적 없고 휴폐업 이런 것도 한 적도 없고 나는 평가도 뭐 2번 이상 예를 들어 뭐 그 최하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정갱신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런 건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군구에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이런데 이거 지정할 때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또는 뭐 카페라든가 뭐 지금 저처럼 유튜브에 정보 얻어가지고 준비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은 법률 개정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서류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편에서는 그런 심사 기준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더 많은 정보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정갱신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영상에 궁금한 거는 언제나 네이버에 평가과정 검색하셔가지고 카페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저희 네이버 평가과정 카페에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 지정갱신대 영상이 3편에서 4편 마무리된 다음에 그럼 이 심사 자료 또는 심사 서식도 제가 영상 올리고 저희 카페에 또 등록을 할 겁니다. 평가 준비, 평가 과정이죠. 근데 이 지정갱신제에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